제 이름은 애자입니다. 올해 59살이죠. 이 나이에 무슨 말이 필요할까요? 지하 단칸방에서 세 아들과 함께 살고 있어요. 민수는 28, 지훈이는 24, 막내 민기는 이제 겨우 18입니다. 강남수, 제 남편은 10살이나 많은 69살이에요. 벌써 30년이 넘게 결혼 생활을 해왔는데 행복했던 기억은 손에 꼽습니다. 남편은 술만 마시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려요. 주먹이 먼저 나오고 욕설이 쏟아지죠. 아이들 앞에서도 전혀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우리 가족이 먹고 살 수 있는 것은 제가 새벽 5시부터 하는 청소일 덕분이에요. 근처 사무실 건물들을 청소하는 일인데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받아요. 그것도 우리 가족에게는 소중한 수입이죠. 남편은 제가 일하는 걸 싫어해요. 자존심이 상한다고 하면서 그만두라고 하지만 저는 계속 일을 해야 해요. 안 그러면 우리 가족이 굶어 죽을 테니까요. 어제도 그랬어요. 남편이 새벽 2시가 넘어서 술에 취해 들어왔습니다. 문을 발로 차면서 들어오더니 갑자기 저한테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뭐가 잘못되었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술에 취해서 화가 나니까 저한테 분풀이를 하는 거죠. 아이들이 깨서 나올까 봐 조용히 하라고 했는데 오히려 더 큰 소리를 지르면서 저를 밀어버렸습니다. 넘어지면서 무릎을 다쳤어요. 지금도 아프죠. 민수가 방에서 나와서 아버지를 말렸어요. 하지만 남편은 민수한테도 소리를 지르면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민수 눈에 눈물이 맺히는 걸 봤어요. 28살 된 아들이 아버지 때문에 우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훈이와 민기도 벽 너머로 다 들었을 거예요. 이런 일이 거의 매일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침이 되면 남편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멀쩡한 척해요. 하지만 저는 몸도 마음도 만신창이가 된 상태죠. 그래도 아이들 아침을 차려줘야 하고 집안일도 해야 합니다. 민수는 공장에서 일하고 지훈이는 아르바이트를 해요. 민기는 고등학교 마지막 학년이라 공부에 집중해야 하는데 이런 환경에서 제대로 공부가 될 리 없죠. 우리 가족이 이 지하 단칸방에서 살기 시작한 건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남편이 사업을 잘못해서 빚만 늘어났거든요. 원래 살던 집도 넘어가고 이것저것 다 팔아도 빚을 다 갚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좁은 곳으로 이사를 온 거예요. 습기도 많고 곰팡이도 피는 곳이지만 월세라도 싸니까 어쩔 수 없었죠. 가끔 밤에 혼자 있을 때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아이들이 이 모습을 보면서 자라는 게 맞나? 하지만 어디로 갈 곳도 없고 돈도 없어요. 그냥 하루하루 버티는 게 전부입니다. 때로는 정말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해요. 하지만 아이들을 생각하면 그럴 수도 없죠. 오늘은 평소와 다른 하루가 될 줄 몰랐어요. 아침에 남편이 소주를 사오라고 해서 마트에 나갔는데 길을 걷다가 바닥에 떨어진 지폐를 발견했습니다. 10,000원짜리 한 장이었어요. 주위를 둘러봐도 떨어뜨린 사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칠까 했어요.
남의 돈을 주워서 쓰는 게 맞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이미 발견한 사람도 없고 찾아갈 방법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주머니에 넣었어요. 작은 돈이지만 우리 가족에게는 귀한 돈이죠. 소주를 사고 나니 몇천 원이 남았어요. 그런데 마트 안에 복권을 파는 곳이 있더라고요. 아주머니가 앉아서 복권을 팔고 계셨어요. 평소에는 복권 같은 거 사본 적도 없고 관심도 없었는데 오늘따라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발걸음이 멈춰졌습니다. 로또 한 장이 1,000원이에요. 남은 돈으로 5장을 살 수 있었죠. 하지만 그럴 용기는 없었어요. 대신 한 장만 샀습니다. 번호는 자동으로 선택했어요. 복권을 받아들고 보니 손이 떨리더라고요. 이게 과연 맞는 일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복권을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 놓았어요. 남편이나 아이들이 보면 뭐라고 할지 모르니까요. 특히 남편은 도박을 싫어해서 복권도 도박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괜히 또 화를 낼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토요일 저녁이었어요. 민기가 텔레비전으로 로또 추첨 방송을 보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관심도 없었는데 그날은 왜 그런지 같이 보게 되었어요. 첫 번째 번호가 나왔을 때 제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산 복권 번호와 똑같았거든요. 두 번째, 세 번째 번호도 맞았어요. 네 번째까지 맞았을 때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민기가 옆에 있는데도 너무 긴장돼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다섯 번째 번호까지 맞았어요. 마지막 6번째 번호가 나올 때까지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6번째 번호까지 모두 맞았어요. 1등이었습니다. 당첨 금액은 14억 원이라고 했어요. 그 순간 정말 꿈인지 생시인지 구별이 안 됐습니다. 민기는 아무것도 모르고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고 저는 옆에서 온몸이 떨리고 있었죠. 복권을 확인하러 서랍으로 뛰어갔어요. 번호를 하나하나 다시 대조해 봤는데 정말 맞았습니다. 모든 번호가 정확히 일치했어요. 하지만 아직 믿기지 않았어요. 이런 일이 우리 가족에게 일어날 리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복권을 손에 꼭 쥐고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하나도 못 잤어요. 이게 정말 현실인지 계속 의심스러웠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복권을 다시 확인해 봤는데 여전히 당첨 번호와 일치했습니다. 그제서야 정말 1등에 당첨된 게 맞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비밀 계좌를 만들 생각을 했어요. 다행히 요즘은 은행에서도 복권 당첨을 확인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은행에 가서 복권을 내밀었을 때 직원분이 깜짝 놀라셨어요. 컴퓨터로 확인해 보시더니 정말 1등 당첨이 맞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축하한다고 하시면서 조용히 말씀해 주셨어요. 이런 경우 비밀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당첨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어요. 특히 남편에게는 절대로 알려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알게 되면 이 돈을 또 잘못 쓸 게 뻔했거든요. 술값으로 쓰거나 도박으로 날릴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 가족에게 정말 마지막 희망까지 사라지는 거죠. 아이들에게도 아직은 말할 수 없었어요. 아이들이 실수로 아버지한테 말할 수도 있고 갑자기 돈이 생겼다고 하면 어디서 났는지 의심할 거예요. 그래서 혼자만의 비밀로 간직하기로 했습니다. 언젠가는 말할 때가 오겠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복권을 찾으러 가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남편이 집에 있으면 나갈 수가 없었거든요. 어디 가느냐고 물어보고 따라오려고 할 때도 있었으니까요. 다행히 남편이 친구들과 술을 마시러 나간 날이 있었어요. 그날 서둘러 복권 본사로 갔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 제가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청소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일도 그만둘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갑자기 그만두면 의심받을 수 있으니까 당분간은 계속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복권 본사에 갔을 때 직원분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세금을 떼고 나면 실제로 받는 금액은 10억 원 정도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가족에게는 상상도 못할 큰 돈이죠. 하지만 이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직원분이 조언해 주셨어요. 갑자기 큰 돈이 생기면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비밀 계좌를 만들어서 조금씩 나누어 보관하는 게 좋다고 하셨어요. 저도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은행에 가서 제 명의로 새로운 계좌를 만들었어요. 남편이 모르는 계좌예요. 통장과 카드도 모두 제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돈을 입금할 때도 조심스러웠어요. 갑자기 큰 돈이 들어오면 은행에서 신고를 할 수도 있다고 해서 여러 번에 나누어서 입금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평소와 똑같이 행동하려고 노력했어요. 갑자기 달라진 모습을 보이면 의심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정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처음으로 미래에 대한 희망이 생겼거든요. 밤에 혼자 있을 때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내년 2월에 민기가 성인이 되면 이혼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그때까지는 참고 견뎌야 해요. 아이들도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야 하고 저도 새로운 삶을 위한 계획을 세워야 하니까요. 가장 중요한 건 새로운 집을 구하는 거예요. 이 지하 단칸방에서 나가서 아이들과 함께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곳을 찾아야 합니다. 아예 건물을 하나 사서 임대업을 하는 것도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 매달 임대료 수입으로 생활할 수 있을 거예요. 돈이 생겼다고 해서 현실이 바뀌지는 않았어요. 남편의 폭력은 여전했고 오히려 더 심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제도 새벽에 또 한바탕 난리가 났어요. 남편이 술에 취해서 들어오더니 갑자기 제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서 그런 생각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집에서 아이들 돌보고 살림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말이에요. 하지만 술에 취한 남편은 제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계속 소리를 지르면서 저를 때리려고 했습니다. 다행히 민수가 나와서 말렸어요. 민수가 아버지를 붙잡고 있는 동안 저는 화장실로 피했습니다. 화장실 문을 걸어 잠그고 한참을 숨어 있었어요.
밖에서는 민수와 남편이 큰 소리로 싸우고 있었고 지훈이와 민기도 나와서 말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순간 정말 참을 수 없었어요. 아이들이 이런 모습을 보면서 자라는 게 너무 안쓰럽고 화가 났습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아이들이 왜 이런 환경에서 자라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아직은 참아야 해요. 조금만 더 참으면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다음 날 아침에 민수가 저한테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가 너무 힘들어하는 걸 보니 마음이 아프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돈을 더 벌어서 엄마를 도와드리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눈물이 났어요. 아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게 고마우면서도 미안했거든요. 지훈이도 비슷한 말을 했어요. 아버지가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그럴 수 없다고 했어요. 경찰에 신고하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남편이 더 화를 내고 보복을 할 수도 있거든요. 민기는 아직 어려서 이런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해요. 하지만 가끔 저를 보는 눈빛이 걱정스러워 보여요. 고등학생인데 이런 걸 보면서 자라야 하는 게 정말 안쓰럽습니다. 빨리 이 상황에서 벗어나야 해요. 요즘 부동산 정보를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없을 때 인터넷으로 매물을 찾아보거나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가서 상담을 받아봤습니다. 작은 상가 건물이나 다세대주택 같은 걸 사서 임대업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부동산 중개사 분이 설명해 주시기를 요즘 부동산 시장이 많이 안정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좋은 매물을 찾으면 투자 가치도 있고 임대 수익도 괜찮을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서두르지 말고 신중하게 선택하라고 조언해 주셨어요. 집을 볼 때마다 설레는 마음이 들어요. 이 지하 단칸방에서 벗어나서 아이들과 함께 넓고 밝은 곳에서 살 수 있다는 희망 때문이에요. 아이들 각자 방도 만들어주고 제대로 된 부엌에서 음식도 해주고 싶어요. 그런 날이 정말 올까요? 오늘 정말 좋은 매물을 하나 봤어요. 우리 동네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4층 건물인데 1층은 상가이고 2층부터 4층까지는 원룸들이 있어요. 총 12개의 방이 있고 현재 공실은 2개뿐이라고 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사 분 말로는 정말 좋은 매물이라고 하더라고요. 건물 가격은 8억 원이에요. 제가 가진 돈으로는 충분히 살 수 있는 금액이죠. 월 임대료 수입이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 된다고 했어요. 건물 관리비나 세금 같은 걸 빼도 매달 700만 원 정도는 수입이 생길 거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건물을 보러 갔을 때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관리 상태도 좋고 위치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지하철역이나 버스 정류장도 가까워서 교통이 편리하고 주변에 대학교도 있어서 원룸 수요가 꾸준할 것 같았어요. 중개사 분이 건물주를 만나보자고 하시더라고요. 건물주는 70대 할아버지셨는데 자녀들이 모두 외국에 살고 있어서 건물 관리가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매도를 결정하신 거라고 했어요. 급하게 팔려는 건 아니지만 좋은 분이 나타나면
양도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할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많은 조언을 들었어요. 건물 관리하는 방법이나 임대차 계약할 때 주의할 점들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특히 세입자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그래야 오래 살면서 안정적인 수입을 만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계산기를 두들겨 봤어요. 건물을 사고 나서 매달 들어오는 임대료로 생활하면 아이들과 함께 여유롭게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민수와 지훈이도 더 이상 힘든 일을 할 필요가 없을 거고 민기도 대학에 보낼 수 있을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남편과 이혼하는 거예요. 건물을 사고 나서 이혼 신청을 할 계획이에요. 남편이 제 재산을 요구할 수도 있지만 변호사와 상담해 본 결과 크게 문제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있던 재산도 아니고 남편이 가정에 기여한 것도 없으니까요. 아이들에게는 언제 말해야 할지 고민이에요. 너무 일찍 말하면 비밀이 새어나갈 수 있고 너무 늦게 말하면 갑작스러울 수 있거든요. 아마 건물 계약이 끝나고 나서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때까지는 조금 더 참아야겠어요. 요즘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자꾸 상상을 해봐요. 새로운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아침을 먹는 모습, 민기가 대학에 다니면서 친구들과 즐겁게 지내는 모습, 민수와 지훈이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하는 모습 말이에요. 정말 그런 날이 올까요? 어제는 꿈을 꾸었어요. 넓은 거실에서 아이들과 함께 텔레비전을 보는 꿈이었습니다. 남편은 없었고 우리 가족만 있었어요. 모두 웃으면서 즐겁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꿈에서 깨어났을 때 정말 아쉬웠어요. 하지만 곧 현실이 될 거라는 희망이 있으니까 견딜 수 있어요. 어제 정말 큰일이 날 뻔했어요. 남편이 제 비밀 계좌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제가 자주 외출하는 걸 이상하게 생각했나 봐요. 갑자기 제 핸드폰을 뒤져보겠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중요한 정보는 모두 지워놨지만 정말 식은땀이 났어요. 남편이 저를 의심하는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최근에 제가 예전보다 당당해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돈이 생기고 나서 확실히 달라진 게 있어요. 예전에는 남편이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했는데 요즘은 좀 더 자신 있게 대답하게 되었거든요. 그게 남편한테는 거슬렸나 봐요. 어젯밤에 또 술을 마시고 들어와서 저한테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요즘 왜 이렇게 건방지게 구냐고 어디서 힘을 얻는 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정말 무서웠지만 이번에는 도망가지 않았어요. 남편이 저를 때리려고 손을 들었을 때 민수가 나타났어요. 민수가 아버지 팔을 잡으면서 그만하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민수를 밀어버리더라고요. 민수가 벽에 부딪히면서 쓰러졌어요. 그 순간 정말 화가 났습니다. 저도 모르게 남편한테 소리를 질렀어요. 자식까지 때리면서 뭐 하는 거냐고 이제 그만하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저한테 이렇게 큰 소리로 대들은 게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잠시 멈칫했어요.
하지만 남편의 화는 더 커졌어요. 저한테 달려들면서 목을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이번에는 정말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지훈이와 민기까지 나와서 아버지를 말렸어요. 아이들이 모두 아버지를 붙잡고 있는 동안 저는 경찰에 신고했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거든요. 이제 정말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경찰이 오기 전까지 아이들이 아버지를 붙잡고 있었어요. 경찰이 와서 상황을 정리해 줬어요. 남편을 일단 경찰서에 데려가고 저는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목에 멍이 들었고 몸 곳곳에 상처가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진단서를 써주시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면 정말 위험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아이들과 진지한 대화를 나눴어요.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살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민수가 저한테 물어봤어요. 엄마 계획이 있냐고요? 그때 처음으로 아이들에게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로또에 당첨된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준비해온 모든 일들을 말해줬어요. 아이들이 처음에는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통장과 부동산 자료를 보여주니까 그제서야 믿더라고요. 민수는 눈물을 흘리면서 고생 많이 했다고 했어요. 지훈이는 왜 진작 말해주지 않았냐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알았으면 정말 큰일 났을 거라고요. 민기도 이제 성인이 되었으니 엄마 결정을 따르겠다고 했어요. 아이들이 이렇게 말해주니까 정말 든든했습니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남편이 가정폭력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선처해 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처벌보다는 이혼이 우선이라고 했어요.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받았어요.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 소송은 어렵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특히 경찰 신고 기록과 의료진 단서가 있으니까 유리하다고 하더라고요. 재산분할 문제도 크게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건물 매매 계약을 진행했어요. 할아버지가 정말 좋은 분이어서 절차를 도와주셨어요. 등기 이전이나 세금 문제도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고 건물 관리하는 방법도 알려주셨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할 때 손이 떨렸어요.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집을 구했어요. 건물 근처에 있는 넓은 아파트를 전세로 얻었습니다. 아이들 각자 방도 있고 거실도 넓어요. 이 지하 단칸 방과는 정말 비교가 안 되죠. 아이들이 새 집을 보고 정말 좋아했어요. 이사하는 날 남편이 나타났어요. 경찰서에서 나온 후에 집에 왔는데 아무도 없어서 놀랐나 봐요. 저한테 전화해서 어디 갔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이혼하기로 결정했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남편이 처음에는 화를 냈어요. 하지만 제가 단호하게 나오니까 어쩔 수 없다는 표정이더라고요. 아이들도 모두 제 편이라는 걸 알았을 거예요. 더 이상 저를 위협할 수 없다는 것도 깨달았을 것 같아요. 이혼 조정을 신청했어요. 법원에서 조정관이 중재해 주면서
이혼 조건들을 정했습니다. 남편은 아이들 양육권을 포기하고 재산 분할도 거의 요구하지 않았어요. 아마 자신이 잘못했다는 걸 알고 있었나 봐요. 드디어 이혼이 성사되었어요. 30년 넘게 이어온 결혼 생활이 끝났습니다. 슬프기보다는 시원한 마음이 더 컸어요. 이제 정말 자유로워진 기분이었거든요. 아이들도 안도하는 표정이었어요. 새 집에서 첫날 밤을 보냈어요. 아이들과 함께 넓은 거실에서 치킨을 시켜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가족끼리 편안하게 시간을 보낸 것 같아요. 남편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 큰 소리가 날까봐 걱정할 필요도 없었어요. 민수가 이제 공장 일을 그만두고 하고 싶던 공부를 다시 시작하겠다고 했어요. 지훈이도 아르바이트 대신 자신이 관심 있는 일을 찾아보겠다고 하더라고요. 민기는 대학 진학 준비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어요. 아이들이 모두 자신의 꿈을 찾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드디어 건물의 열쇠를 받았어요. 정말 믿기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지하 단칸방에서 남편의 폭력에 시달리며 살았는데 이제 건물 한 채의 주인이 되었어요. 꿈만 같은 일이죠. 건물을 둘러보면서 세입자들과 인사를 나눴어요. 대부분 대학생들이었는데 다들 예의 바르고 착해 보였어요. 이전 건물주 할아버지가 워낙 좋은 분이어서 세입자들도 다 좋은 사람들만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1층 상가에는 작은 카페가 있어요. 사장님이 젊은 부부인데 정말 열심히 운영하고 계시더라고요. 커피도 맛있고 분위기도 좋아서 손님들이 꾸준히 오는 것 같았어요. 임대료도 꼬박꼬박 잘 내신다고 이전 건물주가 말씀해 주셨어요. 건물 관리사무소도 꾸렸어요. 작은 공간이지만 책상과 의자, 컴퓨터도 놓고 제대로 된 사무실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임대차 계약도 하고 세입자들 관리도 할 거예요. 정말 제대로 된 건물주가 된 기분이에요. 첫 달 임대료가 들어왔을 때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통장에 1,000만 원이 넘는 돈이 입금되었거든요. 이제 매달 이 정도 수입이 생긴다니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아이들한테도 보여줬는데 다들 신기해 하더라고요. 세입자들과의 관계도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할아버지가 조언해 주신 대로 세입자들을 가족처럼 생각하고 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문제가 생기면 빨리 해결해 주고 불편한 점이 있으면 개선해 주려고 해요. 얼마 전에 3층에 사는 학생이 보일러가 고장 났다고 연락을 했어요. 바로 수리업체에 연락해서 당일에 고쳐줬습니다. 학생이 정말 고마워하더라고요. 이전 집주인보다 훨씬 빠르게 처리해 줬다고 했어요. 건물 청소도 직접 해요. 청소업체에 맡길 수도 있지만 제가 직접 하는 게 더 꼼꼼하고 비용도 절약할 수 있어요. 아이들도 가끔 도와줘요. 가족이 함께 일하는 기분이라 좋더라고요. 임대차 계약 갱신할 때도 조심스럽게 해요. 임대료를 너무 많이 올리면 세입자들이 나갈 수 있으니까요. 적당히 올리되 세입자들이 부담스러워하지 않을 정도로 조절하고 있어요.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입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니까요. 요즘 부동산 공부도 하고 있어요. 건물 관리하는 방법이나 세법, 임대차법 같은 것들을 배우고 있어요. 책도 사서 읽고 인터넷 강의도 들어봐요. 제대로 된 건물주가 되려면 공부를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다른 건물주들과도 교류하기 시작했어요. 근처에 건물을 가지고 있는 분들과 모임도 만들었어요. 서로 정보도 공유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조언도 구할 수 있어서 좋아해요. 혼자 하는 것보다 훨씬 든든합니다. 민수가 대학교 입학 준비를 시작했어요. 원래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일을 시작했는데 이제야 자신이 하고 싶었던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관심이 많아서 컴퓨터 공학과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검정고시부터 준비해야 해서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민수가 정말 열심히 공부하더라고요. 매일 새벽까지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모습을 보니 대견했어요. 저도 최대한 도와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지훈이는 요리에 관심이 많다는 걸 알았어요. 평소에 집에서 간단한 요리를 해주곤 했는데 정말 솜씨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요리 학원에 등록해 줬어요. 나중에 요리사가 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요리 학원에서 지훈이가 인정받고 있어요. 선생님이 지훈이가 재능이 있다고 칭찬해 주셨거든요. 기초부터 차근차근 배우고 있는데 집에 와서 배운 요리를 해주기도 해요. 정말 맛있어요. 민기는 대학 진학 준비에 집중하고 있어요. 성적도 많이 올랐고 진로도 확실해졌어요. 경영학을 공부해서 나중에 저를 도와서 부동산 사업을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기특한 아들이에요. 학원도 좋은 곳으로 보내줄 수 있게 되었어요. 예전에는 돈이 없어서 제대로 된 교육을 시켜주지 못했는데 이제는 민기가 원하는 공부를 다 할 수 있어요. 민기도 열심히 하고 있고 성적도 계속 오르고 있어요. 아이들이 각자 자신의 꿈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니 정말 보람 있어요. 예전에는 생활비 때문에 아르바이트만 하고 공부는 포기해야 했는데 이제는 마음껏 꿈을 키울 수 있게 되었어요. 가끔 아이들과 미래 계획에 대해 이야기해요. 민수가 프로그래머가 되면 건물 관리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지훈이가 요리사가 되면 1층 상가에 레스토랑을 열어보자고도 했고요. 민기와는 부동산 사업을 확장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봐요. 아이들이 더 이상 아버지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아도 되니까 성격도 많이 밝아졌어요. 예전에는 항상 눈치를 보고 조심스러워 했는데 이제는 자유롭게 웃고 떠들 수 있어요. 친구들도 집에 데려오고 정말 평범한 학생들처럼 지내고 있어요. 아이들의 미래가 정말 기대돼요. 각자 하고 싶은 일을 찾았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졌어요. 이제 아이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요. 그것만으로도 제 인생이 성공한 거라고 생각해요. 요즘 정말 작은 것들에서 행복을 느끼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 저녁에 함께 텔레비전을 보는 것,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닫게 되었어요. 건물 관리하는 일도 재미있어요. 세입자들이 저를 믿고 의지하는 모습을 보면 뿌듯해요. 며칠 전에는 2층에 사는 여학생이 감기에 걸려서 약국에서 약을 사다 줬어요. 정말 고마워 하더라고요. 이런 작은 도움이 큰 기쁨이 돼요. 카페 사장님 부부와도 친해졌어요. 가끔 커피도 얻어 마시고 운영하는 이야기도 들어요. 젊은 부부가 정말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기 좋아요. 임대료도 인상하지 않기로 했어요. 착하고 성실한 분들이니까 오래 있었으면 좋겠어요. 건물 주변 이웃들과도 인사를 나누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새로운 건물주라고 해서 경계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친해졌어요. 동네 상인의 모임에도 참여하고 있어요. 가끔 옛날 살던 지하 단칸방 앞을 지나가 볼 때가 있어요. 그때 일들이 꿈만 같아요. 불과 1년 전만 해도 그 좁은 곳에서 남편의 폭력에 시달리며 살았는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으니까요. 건강도 많이 좋아졌어요.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마음이 편해지니까 몸도 건강해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항상 피곤하고 아팠는데 이제는 활력이 넘쳐요. 정기 건강검진도 받았는데 모든 수치가 정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취미 생활도 시작했어요. 평생 해보고 싶었던 요가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몸이 굳어서 힘들었는데 점점 유연해지고 있어요. 요가 수업에서 만난 언니들과도 친해져서 가끔 같이 차도 마시고 수다도 떨어요. 독서도 다시 시작했어요. 젊었을 때는 책 읽는 걸 좋아했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여유가 없어서 못했거든요. 이제는 시간도 있고 마음도 편해서 다시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특히 자기계발서나 부동산 관련 책들을 많이 읽고 있어요. 여행도 계획하고 있어요. 아이들과 함께 제주도에 가보고 싶어요. 평생 여행이라고는 해본 적이 없었는데 이제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민기가 대학 입학하면 가족 여행을 가자고 약속했어요. 봉사활동도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어려웠을 때 도움받은 기억이 있어서 이제는 저도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을 돕는 단체에서 후원도 하고 가끔 상담도 해주고 있어요. 정말 작은 일들이지만 모든 게 소중하고 감사해요. 자유롭게 숨 쉴 수 있다는 것, 아이들과 편안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게 기적 같아요. 지금 이 순간을 생각해 보면 정말 믿기지 않아요. 길에서 주 10,000원으로 산 로또 한 장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 놓았으니까요. 하지만 진짜 기적은 로또에 당첨된 게 아니라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59이라는 나이에 새로운 시작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나이에는 변화가 어렵다고 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는 걸 증명했어요. 언제라도 용기를 내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아이들이 정말 자랑스러워요. 어려운 환경에서도 꿋꿋하게 자라준 아이들 덕분에 오늘이 있는 거예요. 이제 아이들 각자가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어요. 민수는 대학에 합격했고
지훈이는 요리사의 꿈을 키우고 있고 민기는 좋은 대학에 진학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가끔 과거를 돌아보면 그때가 정말 힘들었구나 싶어요. 하지만 그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행복이 더 소중하게 느껴져요. 고통도 필요한 과정이었다고 생각해요.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더 강해질 수 있었거든요. 건물주로서의 삶도 정말 만족스러워요. 매달 들어오는 임대료로 아이들 교육비도 충분히 되고 생활도 여유롭게 할 수 있어요. 무엇보다 세입자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서로 도움이 되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게 보람 있어요. 앞으로의 계획도 많아요. 민기가 대학을 졸업하면 함께 부동산 사업을 확장해 볼 생각이에요. 지훈이가 요리사가 되면 레스토랑 사업도 해볼 수 있을 거고요. 민수가 프로그래머가 되면 IT 분야에도 투자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가족이 함께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더 이상 폭력이나 두려움 없이 서로 사랑하고 지지해 주면서 살고 싶어요. 그게 제가 꿈꿨던 삶이고 이제 그 꿈이 현실이 되었어요.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희망을 포기하지 마세요. 작은 기회라도 놓치지 말고 용기를 내세요. 변화는 언제나 가능해요. 나이가 많아도 상황이 어려워도 의지만 있다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어요. 저처럼 로또에 당첨되는 행운은 모든 사람에게 오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각자에게 기회는 반드시 와요. 그 기회를 알아보고 붙잡을 수 있는 용기가 중요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포기하지 말아야 해요. 지금도 어딘가에서 저처럼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에게 제 이야기가 작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거라는 믿음을 잃지 마세요. 그 작은 희망의 씨앗이 언젠가는 큰 나무가 되어 여러분의 삶을 바꿔 놓을 거예요.